자,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서에 반대되는 개념, 익스펜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스펜더는 피크 값이래. 스레시홀드 값을 넘어오지 않는 소리를 애초에 작게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프레서는 넘어오는 소리를 제어하는 거고, 익스펜더는 넘어오지 않는 소리를 더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걸어서 들어볼게요. 기본, 프로툴 기본에 있는 익스펜더입니다. 더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오히려 올려볼까요?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 스레시홀드를 넘어오지 않는 소리들을 작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으로 세팅된 게 엄청나게 작게 마이너스 40dB까지 막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그냥 귀로 판별할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마이너스 한 12? 이 정도까지만 놓고 내가 없어서 더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자.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온 볼륨이 되니까는 소리가 확확 커지고 넘어오지 않는 소리들은 요 마이너스 12만큼 계속 작게 되죠. 내가 없어서 더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노이즈들을 조금 약화시킬 때 사용을 많이 해요. 음악 쪽에서는 예를 들면 마이크를 이렇게 여러 개 대서 앙상블 녹음을 받거나 뭐 그런 경우에 옆에 소리가 이쪽 마이크에 묻어 들어오는데 물론 작게 묻어 들어오죠. 그런 거를 살짝 더 작게 만들어서 원래 이쪽에 녹음하려고 하는 소리를 방해하지 않을 때, 이쪽에서 원래 녹음되고 있는 소리가 크게 나올 때는 그 옆에서 넘어오는 작은 소리들은 당연히 이제 마스킹돼서 안 들리는데, 그 소리가 없을 때는 그 옆에서 넘어오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작게 만들 때. 근데 이제 우리 포스트 쪽에서는 실내에서 녹음한 동시 녹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노이즈들이 깔려 있어요. 씩 하는 소리들. 이거는 이 클립은 좀 그게 센 편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소리들을 작게 만드는 용도로 포스트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더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그냥 티나지 내가 않게. 독자적으로 할 수 그리고 있는 이제 일을 너무 또 좀 이렇게 만들어 줄여버리면 보자. 스스로. 그리고 계속 제가 그 생각은 예전부터 어색하니까 있었는데 적당히. 이 적당하다는 어디서 말이 누가 참 위험한데 시켜주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거의 뭐 전가의 모드죠. 적당히. 그리고 익스펜더도 컴프레서처럼 얼마만큼 이 스레시홀드 값을 넘어왔을 때 얼마만큼 익스펜더가 이렇게 소리를 놔줄 것이냐, 그 어택 타이밍을 결정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그냥 적당히 그냥 50에서 150이 제가 그냥 스타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더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자. 이 레인지 6dB 정도에서 살짝씩 백그라운드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몇 대 몇으로 줄일 거냐.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격하게 확 꺾이는 경우도 있고 살짝 꺾이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냥 귀로 들어서 너무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저는 뭐 보통 한 4대 1 정도 쓰는데요. 더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자. 스스로. 그리고 계속 제가 그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 익스펜더 중에 여기 룩 어헤드라고 하는 거는 그 소리가 넘어오면서부터 얘가 작동을 하면 사실 조금 늦기 때문에 미리 앞부분은 어느 정도 이 프로툴이 감지를 하고 이제 작동 대기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거를 켜주면은 이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이걸 꺼주면은 이제 진짜로 요거 세팅대로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켜주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더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그래서 얘도 한번 그 프로세싱을 해서 시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팅을 그대로 카피를 해갖고
있어야 되고, 페이스트를 해서 렌더를 걸어보면, 뭐 좀 세게 걸었더니 뭐 위에 작은 소리도 피크를 넘어오지 않은 소리들도 다 걸려버렸죠. 자, 보시면 요런 소리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인데 이 부분을 더 작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 원래 말소리들도 줄어드는데 이거를 안 줄어들게 하려면은 스레시홀드 값을 잘 조절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무 이렇게 애누리 없이 줄어들어 버렸네.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자 스스로. 그리고 계속 제가 그 생각은 네, 이 정도 놓고 요거를 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은 이제는 얘는 스레시홀드 값 때문에 걸리기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낫죠. 그리고 요 부분들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비교해서 들어보면 안 건 거랑 비교해서 들어보면 주는 데가 없어서 더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거랑 걸린 거 주는 데가 없어서 더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뒷부분이 백그라운드 노이즈들이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이 클립의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백그라운드 노이즈 자체가 하이 성분이 많아서 슉슉슉 하는 게 들려요. 그래서 그거 들리는 거를 귀에 거슬릴 정도로까지 하게 되면 사실 안 거는 게 더 낫고요. 근데 이제 있기는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익스펜더를 걸어서 작은 소리를 더 작게 만들어서 아예 그 소리를 안 들리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역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경우에나 걸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보통 이제 포스트에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익스펜더로 일단 요런 그 부분들을 약간 낮춘 상태로 어려울 만들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컴프를 걸어서 내가 들어 독자적으로 올리는 할 수 거죠.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자 스스로.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얘를 두 번 프로세싱을 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롭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프를 어디 갔어? 컴프 세팅을 또 카피를 해서 노랜드를 걸면 자 익스펜더하고 컴프레서가 동시에 걸린 그 파형이 아래 파형이에요. 위에 파형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들은 그냥 거의 그대로죠. 근데 이제 요런 부분들이 위에 거보다는 조금 작죠. 티나게 더 작게 만들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자연스럽게 한다고 아주 작게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컴프가 걸렸기 때문에 목소리의 이제 큰 부분들하고 작은 부분들의 차이가 줄어든 상태로 작은 부분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거랑 그렇게 의리를 주는 데가 없어서 더 일을 하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걸린 생소리고요. 그다음에 두 개가 동시에 걸린 게 어렵겠어요. 그렇게 의리를 주는 데가 없어서 더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비교해 보시면 목소리 레벨은 약간 커지고 작은 부분들이 커졌기 때문에 조금 시원시원한 맛이 있죠. 근데 반면에 백그라운드 노이즈 레벨은 그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익스펜더가 걸려서 누른 상태로 걸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소리 레벨만 살짝 들어 올린 효과가 되는 거죠. 익스펜더하고 컴프레서는 저는 이렇게 동시에 사용을 해서 노이즈는 제어하면서 또 피크는 제어하면서 목소리만 살짝 앞으로 튀어나오게 잘 들리게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컴프레서 익스펜더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목소리만 살짝 키우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아예 보여드리느라고 극단적으로 더 크게 하고, 작은 부분은 더 작게 하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실, 안 좋은 예고요. 조금은 이제 티 안 나는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이나믹 계열의 이펙터들을 잘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도 정답도 아니고, 아주 능란한 방법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쓴다는 거고, 이 방법은 저 말고도 많이들 쓰는 방법이라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별하는 소리의 어떤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EQ, 딜레이 내지는 어떤 특수한 사운드 클립 이런 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요런 거에서 결정이 나요. 컴프 리미터, 익스펜더 게이트를 얼마만큼 티 안 나게 써서 조금이라도 소리를 더 컨트롤을 해서 약간 더 잘 들리게 만들어 주느냐. 이게 프로 아마추어를 구별하는 어떤 사운드 퀄리티의 기준이 특별한 효과를 희한하게 건대든가 희한한 소리를 남들 안 쓰는 소리를 갖다가 썼대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 소리를 보정하는 측면에서는 컴프 익스펜더를 어떻게 티 안 나게 써서 어떤 그 목소리, 예를 들면 지금 경우는 목소리죠.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게 만들어 주느냐. 그리고 이제 레벨을 적당히 컨트롤하면서 큰 소리하고 큰 데는 크게 들리고 작은 데는 작게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레벨 차이가 크게 안 나게 컨트롤하면서 가느냐. 이게 아주 미세하지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마스터를 하셔야 되는 그 이펙터 중에 하나입니다. 컴프 리미터 그리고 익스펜더 게이트. 게이트 얘기 안 드렸구나. 게이트는 익스펜더를 그냥 세게 걸어갖고 그 스레숄드를 못 넘어오는 소리들을 아예 그냥 걸러버리면은 그거를 게이트라고 해요. 아까 처음에 여기 막 이렇게 걸렸었죠.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네. 이렇게 그냥 그 안 넘어오는 소리들을 걸러버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게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문이에요, 문. 통과를 안 넘어오면은 통과를 안 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딱 목소리 있는 데만 떨렁 남아갖고 섬처럼 될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목소리만 남아갖고. 근데 이제 이 목소리 레벨이 노이즈 레벨보다 충분히 크면은 이제 이게 게이트를 거는 게 확실한 효과가 나고, 또 다른 가려줄 만한 소리들이 있을 때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세게도 거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들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게 걸면은 아이쿠야 이거 너무 울렁울렁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적당히 걸으셔야죠. 적당히란 말이 참 애매한데 여기저기 쓰기 좋습니다. 적당히. 네, 그래서 오늘은 컴프 리미터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익스펜더 게이트까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그 플러그인들을 종류별로 살짝씩 걸어서 우리 인터뷰 영상, 인터뷰 영상 클립을 약식으로나마 믹스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믹스를 한 결과물하고 지금 이렇게 생짜로 있는 결과물하고 비교를 해서 더 좋아야죠. 안 좋으면 접어야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